안녕하세요, 최호섭입니다. 넷플릭스가 SK 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를 두고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고 있죠. 이게 법정까지 가서 넷플릭스가 법원에 가서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법적 근거를 받으려고 했죠. 그런데 6월에 법원에서 이 대부분을 기각하거나 각하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이걸 두고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이건 사실 미디어들 통해서 전해지는 거 보면 넷플릭스가 졌다, 패소했다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데, 사실 이건 누가 이기고 졌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내용을 좀 보면은 넷플릭스가 법원에 우리 망 사용료 안 내도 되는 거 맞지 않나요? 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그랬더니 법원에서는 그거는 니네가 계약으로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판단할 일 아니야 라고 대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본 거에 안 내도 되는 건 아님 이라고 답한 건데요. 그거를 SK 브로드밴드 입장에서는 내야 한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또 부정의 부정이 긍정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내야 된다가 아니라 안 낼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내야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한 건 아니다 라고 사실 한 발짝, 법원에서 한 발짝 물러선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법원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두 회사가 협상으로 비즈니스로 풀어야 되는 건데, 이게 사실 말로 안 되니까 밖으로 나온 거고요. 그게 법원까지 간 건데, 근데 이게 또 분위기는 마치 또 날로 먹는 외국 기업에 희생되는 불쌍한 국내 기업처럼 비치고 있어요. 저는 이거 우리나라 회사 이겨라, 외국 회사는 나쁜 회사, 이렇게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보다는 인터넷 그리고 글로벌 서비스를 이용하는 우리는 다 글로벌 시민이잖아요. 인터넷을 쓰는 글로벌 시민인데 그 이용자 입장에서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익입니다. 기업의 기본은 이익이에요. 그 중에서도 매출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경영의 원칙이죠. SK 브로드밴드 입장에서는 매출을 높이려면 트래픽을 많이 일으키는 기업한테 추가적으로 너네는 많이 쓰니까 돈 더 내 라고 비용을 받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죠.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기존에 안 내던 망 이용료를 더 추가로 내지 않는 게 훨씬 이익이겠죠. 이거는 두 회사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양측의 입장이겠죠. 자, 그러면 다른 관점으로 볼까요? 사실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익에 대한 게 가장 큰 이유지만 이걸 그대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넷플릭스에 돈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돈을 낼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일에는 적절한 명분이 필요합니다. 돈이 오가는 거엔 더 그렇죠. 특히 이 이야기는 명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일단 이렇게 망 사용료라고 해서 인터넷 접속료 외에 기업에게 따로 트래픽 유발 비용을 받는 사례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넷플릭스도 아마 처음에 어렵지 않게 접근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는 서버에 인터넷 물렸고 접속료 내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쓴다고 해서 그걸 내가 돈을 더 내야 되나? 이거는 어디서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라는 게 넷플릭스의 입장일 거고요. 또 SK 브로드밴드 입장은 이럴 겁니다. 가정이에요. 우리가 설정해 놓은 망은 이만큼, 용량이 이만큼인데 너네가 너무 많이 쓴다. 너희 때문에 네트워크 부하가 너무 크고 심지어 그 트래픽이 국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다 건너서 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망 사용료를 해외에 또 우리가 물게 됐다. 그런데 너희는 우리 망 위에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망 투자 비용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라는 게 입장이죠. 사실 이 이야기는 둘 다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틀렸다고 할 부분들은 별로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기업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도 또 한정된 자원을 쓰는 입장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법이 따라붙죠. 이게 하도 이야기가 커지니까 국회에서도 이제 이거를 법제화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일명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입니다. 이게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렇게 특정 기업 이름을 걸어서 타깃으로 짓는 법 이름들이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명확하게 사안이 전달되는 것도 아니고 특정 기업에 대해서 괜히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회사를 욕하라고 타겟팅하고 또 악마화하는 거죠.
물론 그 기업들이 100% 잘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걸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끌고 갈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일단은 그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이 뭐예요? 그 이름으로 아무것도 드러나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회사는 이걸로 규제 안 할 건가요? 좀 이상한 이름이죠. 이걸 바꿔서 생각해보면 쉬워요. 몇 년 전에 전 세계를 들썩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죠. 갤럭시 노트 배터리 폭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뭐 이건 완전 가정이지만 미국에서 이거 배터리 위험하네? 배터리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삼성 폭발 방지법이라고 이름을 지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거 생각해 보시면은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중요한 본질은 가려져 있고 기업에 대한 책임이랑 증오만 불러일으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 뭐냐? 네, 각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책임을 지우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름에 비해서 또 이게 나온 배경에 비해서 되게 소극적이죠. 사실 그 책임을 돈으로 해라 라는 게 통신사들의 입장인 거고, 법안에는 사실 그렇다고 해서 돈 내라 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책임을 지라 라고 사실은 이제 한 발짝 물러선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해석하기 따라서 되게 다르게 들릴 수도 있는 법안이긴 합니다. 특히 이게 불편을 주지 않을 그 책임이 각자 역할 중에서 어떤 것들이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지가 되게 좀 애매하게 표현이 돼 있어요. 이게 왜 애매한지 이거는 인터넷이라는 거를 원론적으로 따져보면은 좀 더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인터넷 서비스 어떻게 이루어지죠? 보통 서비스 업체들은 데이터 센터나 그 안에 있는 서버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갖고 있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이런 기기들을 통해서 해당 서버가 있는 주소를 입력을 하죠. 그럼 그 주소에 접속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가겠다라고 호출을 해요. 주문을 하는 거죠. 이거 영화 하나 보내주세요. 그럼 영화가 오는 거고요. 뭐 이 웹툰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 웹툰이 오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배송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문과 배송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인터넷망, 그 ISP 회사들이 하는 인터넷망 사업인 거죠. 네, 그래서 데이터를 주는 쪽도 인터넷에 물려 있고 데이터를 받는 쪽도 인터넷에 물려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의 비용은 각자 당연히 내고 있죠. 우리 매달 뭐 3만 원, 5만 원씩 내면서 인터넷에 접속해서 데이터 받아올 그 권리를 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법이 이야기하는 서비스 품질의 유지에 대한 책임이 생기는 상황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하나 보려고 하는데 재생이 안 돼요. 자, 이 장애 상황에 대해서 첫 번째 예를 한번 볼까요? 넷플릭스가 뭔가 업데이트를 하면서 콘텐츠가 담긴 스토리지 서버를 잘못 만졌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죽어버렸어요. 우리 PC에서 하드디스크가 죽은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아무리 불러도 데이터를 줘, 영화를 보내줘 라고 해도 보내줄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거죠. 그러면 누구 책임일까요? 이건 넷플릭스가 서버 관리를 잘못한 책임인 거죠. 이건 넷플릭스가 분명히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례는 넷플릭스 서버는 다 잘 되고 있고 정상이에요. 네, 뭐 일본에서도 잘 나오고 미국에서도 잘 나오고 뭐 호주에서도 잘 나와요. 원하는 대로 데이터를 쭉쭉 다 줍니다. 그런데 뭔가 엄청난 블록버스터 영화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됐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걸 보고 싶어서 며칠 동안 기다립니다. 개봉하는 순간에 전 세계 사람들이 싹 몰려서 봤어요. 그런데 어떤 특정 통신사 가입자들은 딱 공개되는 시간에 가입자가 너무 많이 몰리면서 화면이 안 나오기 시작하고 접속이 안 되고 화면이 막 깍두기로 막 깨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통신사가 감당할 수 있는 트래픽 양을 넘은 거죠. 그럼 이거는 누구 책임일까요? 지금 이슈가 되는 부분은 대부분 이 두 번째 케이스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망의 한도를 넘어선 거고 그 망의 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투자 비용이 버거우니까 그 원인을 제공하는 넷플릭스가 일부 책임을 져라 라고 하는 거죠. 이번에 법 판결도 보면은 뭐 넷플릭스가 지고 SK 브로드밴드가 이긴 게 아니라 각자의 책임을 다 하라 라고 한 것 뿐이고요. 그거를 법적으로 너네가 수수료를 내든지 안 내든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법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건 없다 라고 사실은 한 발짝 빼서 애매하게 나온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SK 브로드밴드는 그냥 나쁜 회사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 회사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되고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네, 이게 넷플릭스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봐서 기존에 없던 비용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당수는 우리나라에 이게 데이터 센터가 없기 때문에 뭐 일본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넷플릭스 때문에 SK 브로드밴드가 일본에 돈을 계속 통신 비용을 또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주 냉정하게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인터넷에 돈을 내는 거는 뭐 누가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거기에 있는 정보를 가져다 줘라 라는 거예요.
ISP 업체의 기본적인 역할은 거기에 있는 거를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더 잘해주는 통신사를 쓰고 있는 거고요. 우리 항상 뭐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통신사 갈아타야 되겠다라고 판단들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도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의사를 끌어안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면 그 가장 문제가 되는 해외망, 그 일본을 통해서 영상들이 너무 오는데 그거를 국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걸 그리고 넷플릭스도 실제로 이제 통신사들한테 제안을 했고요. 뭐 일부 통신사들은 이거를 캐시 서버 같은 것들로 풀어내긴 했죠. SK 브로드밴드도 이거를 사실 제가 알기로는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마찰이 있기 때문에 좀 그 방법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해요. 사실 여기에 가장 뭐 전공법이랄까요? 맞는 방법은 넷플릭스가 국내에 데이터 센터를 갖추고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길 부분이 없죠. 그런데 그렇게 데이터 센터를 두면 사실 뭐 세금 문제도 복잡해지기도 하고 이 망 사용료가 사실은 국내에 데이터 센터가 있으면은 더 무섭게 매겨집니다. 지금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회사들 국내에서 어마어마하게 내고 있어요. 조 단위로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결국에 잘 풀어내는 게 비즈니스고 이런 갈등 없이 하는 게 비즈니스 잘하는 회사인 거잖아요. 지금은 어쨌든 기싸움이고 해결보다는 다들 그냥 너네가 무릎을 꿇어라 라고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다들 양쪽이 어느 정도 약점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싸움이 얼마나 서로의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싸움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뭐 통신 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이런 것들을 점수로 막연히 머릿속에 이제 매기고 있고 뭐 서비스에 대해서도 판단을 할 거예요. 그게 브랜드 이미지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지금도 끼치게 되거든요. 이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 이런 것들도 법이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원론적인 거고 어쨌든 각자의 책임은 확실히 하라라는 거죠. 각자의 책임 확실히 한 다음에 싸워야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인터넷 망 사용료는 인터넷이라는 개념 안에서는 뭐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에는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뭐 그런 기본 원칙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도 보면은 우리가 뭐 5G니 뭐 기가 인터넷이니 이런 것들 결국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끌어내려는 게 이제 통신 사업자들이긴 한데 결국에 그런 거에 대한 더 빠른 인터넷에 대한 수요를 느끼려면 또 콘텐츠 공급자들이 있어야 하고 더 고품질의 고화질의 좋은 콘텐츠들이 있어야 더 좋은 망을 사람들이 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그 계기가 되는 거고요. 또 그게 다시 이제 투자로 이어지는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거꾸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목을 졸라맬 수도 있는데 이게 진짜 받아들여지면 당장 뭐 라인이니 뭐 카카오니 뭐 아니면 뭐 전 세계에 나가서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 회사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회사들 서비스 하는데 각 나라에서 통신사들이 오는 거죠. 야, 내가 뉴스를 봤더니 너네 나라에 되게 신박한 제도가 있던데 너네 정말 통신요금 외에 따로 망사용료라는 걸 내니? 그럼 너네 요금 한번 다시 계산해 봐야 되겠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 그동안 뭐 미국에서 일본에서 그동안 무임승차하고 있었네. 미안, 돈 내자 라고 할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죠. 나중에 언젠가 제 유튜브가 너무 잘 돼서 생각만 해도 즐겁네요. 막 100만 구독자 되고 막 제가 영상 올리면은 사람들이 기다려서 막 트래픽에 몰려서 보고 그러게 되면은 통신사가 저한테 돈 내라고 하면 그럼 저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 내겠습니다. 이건 생각만 해도 즐겁네요. 잘못했네요 제가. 그런데 지금 또 이런 갈등이 하나 더 있는데 지금 다른 한편에서는 구글한테 플랫폼 비용 때문에 콘텐츠 공급자들이 너무 어렵고 애를 먹는다고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콘텐츠 공급자들한테 따로 수수료 받고 이런 거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 콘텐츠 공급자가 플랫폼에서 너무 잘 되니까 돈을 더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뜨거운 글로벌 IT 기업의 규제 방법으로 고민되는 두 가지 양립되는 거죠. 저는 이게 두 가지가 모순된다고 느끼는데 이거는 저 혼자만 느끼는 걸까요? 거듭 이야기하지만 제 생각은 이거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인데 자존심 싸움이 돼버려서 흙탕물로 가고 있는 중인 거고요. 그 싸움이 우리한테 도움될 건 아무것도 없고요. 이 두 회사들에게도 사실 도움되는 거 없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양측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하는 다툼이라고 하면은 같이 해결책을 찾아보는 게 더 중요하고요. 기술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들 분명히 있고 다른 회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빨리 갈등이 봉합되고 더 좋은 서비스들 제공할 수 있으면서 또 통신 비용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할게요.